주말 14일 15일에 어디 가죠 우리? 동해 삼척. 동해 삼척 영덕. 예, 동해 삼척 영덕으로 탈핵 희망버스 가죠. 희망버스 타기 전에 탈핵 희망버스 타기 전에 한국사회의 탈핵 투쟁과 관련해서 우리 당 녹색위원장 김영우 동지 모시고 관련해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와 함께 들리나요? 박수와 함께 등장한 녹색위원장 김영우. 많이들 시작하겠습니다. 몰라요. 이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? 무엇에 쓰는 물건? 발전기. 네? 발전기. 발전기? 이게 발전기라고요? 어떻게 발전해요? 바퀴 하는 바퀴? 바퀴, 불렁쇠? 굴렁쇠, 불렁쇠? 정수기. 물통? 물통. 누구 물통? 저 성분의 물통? 예, 물통 맞습니다. 아 물통이에요? 이게 큐드럼이라는 이름의 물건이에요. 저기 써있어. 알파벳 Q처럼 생겼는데 아. 4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 있고 이 바퀴처럼 생겨서 돌돌돌 돌리면 됩니다. 이거를. 근데 이거 사실은 엄청난 물건이에요. 이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저 식수원하고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물을 길어 나르는 게 결국은 부녀자 또는 아이들의 일이었겠죠. 남자들은 사냥하러 가서 손잡고 아마 그랬을 텐데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의되고 굉장히 힘들고 또 많이 나르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쏟으면 잉 울고 그랬겠죠. 근데 이 물건이 만들어져서 보급됨으로써 굉장히 간단한 물건이지만 여기 주민들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. 근데 뭐 이거를 만들고 보급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겠습니까? 그냥 이 합성 플라스틱 한 거 보니까 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.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 됐을 거예요.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것도 재미난 물건인데 휴대용 정수기입니다. 이것도 이렇게 뭐 미생물 이런 걸로 오염된 이 물을 이 안에 활성탄 필터 이런 것들을 해갖고선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소외된 90%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런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 appropriate technology. 중간 기술, intermediate technology라고. 한글로 쓸 수 있게. 네, 근데 영어로 쓰라 그럴까봐 칠판 일부러 대신 안 했어요. 근데 소외된 90% 많이 들어본 거는 아큐파이 90%도 있고 또 배제된 자들의 세상 90% 배제된 자들 90%는 기술이고. 근데 이렇다면 나머지는 10% 이제까지 대부분의 특히 상업화된 기술은 10%란 기술이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이라고 했다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 비적정한 기술도 있을 거예요. 이것은 저가의 지역 밀착형의 그 다음에 비교적 단순한 기술에 보급이 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이었다면은 나머지는 10% 이하를 그 다음에 거대하고 복잡한 또 첨단 기술에 첨단하고 거대하다는 건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지역 밀착형이라기보다는 만들어서 저 몇 개 나라를 아마 서플라이 체인을 거쳐 만들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설치가 돼서 쓰이는 그런 비적정한 기술들이 있었을 거예요. 적정 기술 조금 더 볼게요. 이것은 뭘까요? 배. 예? 배. 포그캐스트.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. 배? 아, 퀘스트. 배가 어떻게 생겼는데? 여튼 이 본질은 이 스타킹 같은 망사를 이제 네트, 그물처럼 배구 네트처럼 펴놓은 거예요. 왜 쳤을까 왜? 모기장. 안개 포집기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흐르는 물이나 우물 같은 게 없는 데서 밤에 끼는 안개를 딱 하면은 이게 이 물통에 톡톡톡톡 받는 거예요. 깨끗한 물 얻을 수 있죠. 신기하죠. 별거 아닌데 적정 기술, 중요한 기술입니다. 예, 요거는 태양열 조리기. 그 지리산 초록배움터에도 두 개가 있죠. 근데 태양열 조리기는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박지나 알루미늄 같은 거구나. 은박지나
그 스테인레스 판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파라볼라 이렇게 적당한 각이고 두 번째 태양을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하죠. 아니면 밥하는 게 뭐 메추리알 삶는데도 2시간 걸려요. 지금 칼집. 근데 이거를 잘 추적을 하면은 한 30분 안에 밥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추적을 하는 게 뭔가 전기 회로를 해서 그 전자식으로 추적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물을 이용해서 무동력으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셰플러라는 독일 박사가 만들어서 셰플러 리플렉터라고 그래요. 이거 지리산 트로페움토에 있는 게 그겁니다. 근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도에 있는 한 병원인데 실제로 200인분의 식사를 이것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. 한국보다 물론 태양이 세겠죠. 셰플러라는 훌륭한 박사님은 이러한 기술은 만인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특허를 안 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죠. 우리 아는 분, 송청규 당원입니다. 근데 이게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 발전기, 중고 박성훈 아니야? 자전거를 닮았다. 이렇게 귀찮은 거 안 할 거야. 집중. 중고 발전기를 개조해서 자전거 발전기를 만들었고. 근데 이거는 자전거 발전기는 물론 그 배터리 축전 배터리를 달면은 이 안 돌려도 조금 더 전기가 저장이 되죠. 근데 이 전기로도 선풍기나 믹서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모터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. 근데 에어컨이나 빔 프로젝터 이런 건 안 돼요. 자전거를 10대쯤 연결해서 열심히 돌리면 아무 될 수도 있는데 지리산 초록배움에서도 자전거로 빔 프로젝터를 하려고 했다가 역시나 안 되는 거라고 확인했죠. CRT 모니터나 쓰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근데 여하튼 이게 지리산 그 산청에 있는 대한기술센터 이런 데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대당 한 150만 원 안팎이 돼요. 너무 비싸죠.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그 에너지 정치센터라는 제가 또 일하고 있는 가외로 일하고 있는 주업은 당입니다. 네. 거기서 해보려고 한 게 이 그 접이식 헬스 자전거 있잖아요. 그거를 개조를 해서 자전거 발전기를 해서 배터리랑 전부 다 승용차 뒷좌석이나 저기 이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승용차 짐 싣는데 뭐라 그래?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려고 제가 왜냐면 간이 집회용 발전기 자전거 발전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 맥가이버를 못 구해갖고 하다 말았어요. 그러니까 시험 제품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근데 간이 집회라는 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. 그냥 간단한 형광등, 특히 야간 집회 같은 형광등 조명하고 음향 시설 이런 건데 그거 하려고 우리 보통 석유 발전기 달달달달달 그거 들고 가기도 무겁고 뽀대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. 소리도 시끄럽고. 근데 이거를 접이식 그 자전거 발전기로 하면 이렇게 간단한 집회할 수도 있고 게다가 뭐 집회라는 게 그 연사들이 쓸데없이 얘기도 길게 하고 재미없고 그렇잖아요. 직접 돌리게 하는 거죠.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계속 돌려서 진짜 발언을 하라. 그러다가 좀 분위기 다운되면 줄을 서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돌려주셔야 우리 집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보려고 앞으로 우리 당 만들어 보면 투자를 해주십시오. 예산 배정해 주시고. 여하튼 우리 마포의 송청기 동지입니다. 이제까지 적정 기술, 그러니까 자전거 발전기 이런 것보다 적정 기술이죠. 근데 비적정 기술 얘기를 할 겁니다. 위험 기술 또는 거대 기술. 이 만화는 대부분 아시는 연배겠죠? 심슨 가족. 심지어 공부쟁이도 아시죠 이건? 이 심슨 가족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 스프링필드라고 핵발전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고 이 바트 심슨 자체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죠. 핵발전소 안전관리라는 노동자인데 안전관리는 잘 안 하죠. 그 다음에 근데 많은 에피소드가 핵발전 관련한 사고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뭐 도난 분실된다든지 아니면 뭐 비리 오늘도 그 한수원 비리 22명
2008년부터 12년까지 22명이 22억 원을 받았으니까 1인당 1억 원. 아, 괜찮아요. 좋은데? 여튼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가 이런 핵발전 비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사고들이에요. 그래서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이 에피소드 중에 몇 개를 방영을 못하게 했대요.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. 근데 여튼 우리 가까이 와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핵발전은 굉장히 사고의 여지가 많은 위험하고 거대한 기술입니다.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게을러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. 그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라고 들으셨어요? 100만 분의 1이라 그러거든요. 이 핵산업계 전문가들이 100만 분의 1. 근데 그거는 진짜예요. 100만 분의 1이에요. 근데 그 의미는 노심에서 설계상 오류로 사고가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. 그런데 그렇다면 그 설계가 잘 됐을 경우에, 그 다음에 그 설계가 설계대로 시공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, 부품이 잘 조달됐을 경우에, 그 다음에 노동자나 이런 종사자들이 매뉴얼대로 이걸 잘 운영했을 경우에, 그런 비리 같은 걸로 중고 잘못된 부품을 조달하지 않았을 경우에,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매뉴얼에 없는 쯔나미, 매뉴얼 아예 설계에는 6m 높이까지 있었는데 9m로 오지 않는다거나, 그 다음에 진도 6까지 설계가 되는데 진도 9까지 오지 않는다거나, 그 다음에 비행기나 폭탄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,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,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하게 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나지 않는다거나, 그랬을 경우에 100만 분의 1. 근데 실제로 핵발전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진 게 50년이 좀 넘는데 그동안 멜트다운, 그 노심 융용이라 그러죠.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몇 번 있었죠?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. 사고가 건수로는 3번, 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, 그 다음에 86년 그 우크라이나, 그 소련의 체르노빌, 그 다음에 후쿠시마. 건수로는 3번, 기수는 후쿠시마는 1, 2, 3, 4, 5기가 다 멜트다운까지 갔기 때문에 6기. 근데 이제까지 세계에서 가동되었거나 가동 중인 발전소가 몇 기? 한 450기 정도 돼요. 대충 450분의 6. 얼마입니까? 100분의 1은 넘죠.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기 중에 1기 이상이 사고가 났다는 거고, 지난 50년으로 치면은 50년 분의 6. 10년에 한 번꼴 이상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죠. 100만 분의 1 이 확률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? 아무 의미가 없는. 그러니까 원래 그 요소 투입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든 저렇게 나오는 건데,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가 없는 가정의 숫자인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잖아요. 노심, 그 다음에 제어봉, 냉각장치, 안정장치,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. 노동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79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는 왜 일어났냐면은 그것도 이제 이 냉각장치가 그 중간에 작동이 안 해서 이제 발전소가 폭주를 한 것인데, 그 전에 경보장치가 계속 고장을 일으켰던 거예요.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또 경보장치가 울렸는데 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경보장치가 울리니까 경보장치가 이상이네. 그래서 경보장치를 껐던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폭주를 했던 거죠. 그래갖고 이제 한 10여 시간 뒤에 발견을 해서 이제 카터 대통령이 막 뛰어가고 난리가 났던 것인데,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느냐, 관리를 할 수 있느냐,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핵발전 반핵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. 이 후쿠시마 사고로 이제 핵발전소의 안전 기준이 강화됐잖아요. 그리고 찌나미도 뭐 10m까지 견뎌야 되고, 지진도 강도 진도 9까지 설계를 해야 되고, 예전보다 안전해지겠죠. 그렇지만은 발전소 사고는 또 난다.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고와 다른 이유로 날 것이다. 이런 딱 카운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첨단의, 그렇지만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험하고,
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죠. 왜 근데 이 핵발전이 문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기술이냐는 그 발전의 원리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핵발전과 핵폭탄은 같은 원리죠. 핵이 분열을 하는 거죠.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한 적이 없는 거를 분열을 시키는 거죠. 이게 우라늄 235라는 이 동위원소인데 이거 중성자가 빵 핵을 때려갖고서 분열을 시키고 이게 옆에 있는 원자까지 계속 연쇄 분열을 하게 하는 거를 임계 상태라고 합니다. 임계 상태에 도달하면은 238과 235가 나오는데 우라늄 238은 분열이 잘 안 돼갖고 235를 계속 분열을 시키고 그러면 플루토늄도 나오고 이제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핵종 이 100가지 정도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셀슘, 스트론튬 이름도 어려운 이런 것들 없었던 거예요. 인간이 핵발전을 하기 전까지는. 그래서 왜 그 천주교 이런 곳에서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여튼 그래서 근데 이게 임계 상태가 돼서 연쇄 분열을 하는데 이대로 두면은 꽝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. 근데 폭탄이 되면은 에너지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흑연이나 물 같은 감속제로 좀 천천히 분열을 시키는 것이 핵 발전인 거죠. 그래갖고선 이 엄청난 열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발전 화력 발전소랑 원리는 똑같습니다. 열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.